네, 안녕하세요. 이번 스터디는 Completely Fair Scheduler, CFS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CFS는 이제 이전 시간에 아마 배우셨듯이 로터리 스케줄러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드하고 패스 기반의 스케줄러인 이제 결정론적 공정 분배 스케줄러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챕터의 내용인데요. 어, 리눅스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제 스케줄러를 내부에서 멀티 프로세스를 어떻게 스케줄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선 CFS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FS는 아까 전에 이제 영어 축약으로 볼 수 있었듯이 이제 Completely Fair Scheduler입니다. 즉 완전 공정 스케줄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스케줄링 할 때 뭔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다라는 느낌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뭔가 좀 대략적으로 추론이 안 가긴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이전에 비례 배분 스케줄러와 그다음에 공정론적, 결정론적 공정 배분 스케줄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전에 나왔던 이제 비례배분 스케줄러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로터리 스케줄러가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어, 반환 시간이나 이제 프로세스의 이제 그런 이제 리턴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어떠한 그런 시작 시간 그런 걸 이제 최적화하는 대신에 이제 스케줄러가 그냥 이미의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일정 비율만큼 이제 그 작업 시간을 할당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세스든 동일 비율 일정 비율을 이제 보장하는 만큼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작업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상태를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어서 훨씬 더 이제 공간적으로도 이제 효율적이고 시간적으로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다만 무작위로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운적인 요소가 이제 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리눅스에서는 이런 이제 비례배분 스케줄러를 사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정론적 공정 배분 스케줄러 역시 사실 이거는 비례배분 스케줄러에서 나왔던 문제점인 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한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긴 하나, 이 역시 스트라이드나 패스에 대한 이제 양을 그런 정보를 이제 한 채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능 저하 때문에 이제 이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CFS는 이 두 스케줄러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전에 있었던 이제 두 스케줄러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세스들 그리고 모든 스케줄링 이제 방식에 대해서 길이가 고정된 이제 타임 슬레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CFS에서는 Virtual Runtime이라는 좀 약간 다른 이제 스케줄링 테크닉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테크닉으로 CPU 자체를 각 프로세스에게 이제 공평하게 할당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이제 좀 약간 이전에 있었던 이제 결정론적 공정 배분 스케줄러와 이제 약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CFS에서는 V 런타임이 가장 낮은 프로세스를 실행 프로세스로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V 런타임은 사실 이제 실제 시간과 같은 속도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먼저 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V 런타임을 실제 시간의 그 증가 속도와 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걸 전제하에 이제 기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FS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통제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줄러 레이턴시 그리고 두 번째는 mean granularity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러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한 프로세스가 이제 CPU에서 실행되고 나서 다음번 이제 실행 때까지 최대로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기다릴 수 있는 다음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책 기준 그리고 저희 교수님 설명 기준으로는 일단 48ms라는 걸 이제 전제하에 이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mean granularity입니다. 이건 약간 최저임금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48ms가 이제 스케줄러 레이턴시일 경우에는 한 프로세서가 이제 0.48ms만큼 이제 보장을 받게 되는데 사실 0.48ms로는 이제 어떤 것도 실행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최소 여기서는 이제 약간 6ms로 이제 좀 보장을 받고 있는데 10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6ms만큼 보장을 받게 되면 8개 프로세스밖에 실행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6ms를 이제 네, 일단 6ms를 이제 최저식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일단 10개가 실행 중이어도 일단 그 제한된 그 스케줄러 레이턴시가 48ms일 경우에는 이제 8개밖에 실행하지 못한다. 이제 약간 최저임금 같은 이제 개념으로 이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개의 통제 변수를 활용해서 이제 CFS라는 걸 이제 돌리게 되는데요. CFS에서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스케줄링을 너무 많이도 이제 너무 적게도 이제 실행하지 않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S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즉 이제 타이머 클락마다 이제 CFS 스케줄링이 돌아가는데요. 만약 혹시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CFS의 이제 그런 이제 정해진 그런 타임 슬라이스 길이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트가 이제 정수배가 아닌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대비해서 CFS는 V 런타임을 굉장히 정확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이제 그 부분과 이제 연관 없이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동작하고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도대체 CFS가 이제 어떻게 이제 CFS가 다른 스케줄러에 비해서 어떻게 잘 돌아가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아직 확인을 잘 하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 어떻게 이제 CFS가 다른 스케줄러에 비해서 좀 어떤 이제 우위에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FS의 가장 큰 특이점은 나이스니스라는 가중치에 있습니다. 나이스니스는 어떤 이제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스케줄링 할 때는 항상 이제 가중치가 등장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CFS에서 등장하는 가중치입니다. 그런데 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언어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나이스가 높으면 우선순위가 높아지겠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나이스는 약간 어떤 느낌을 생각을 하시냐면 나 너무 멋지니까 나 너무 그 약간 좀 잘났으니까 나는 프로세스 스케줄러 타임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돼. 그러니까 양보를 얼마나 더 잘 하느냐라는 느낌으로 좀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스가 높으면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스니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0이 디폴트입니다. 0이 디폴트고 마이너스 20부터 19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이스가 높으면은 스케줄링 이제 우선순위가 낮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이 이제 나이스니스가 이제 가장 낮은 마이너스 20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이스니스는 저희 이제 프로세스의 이제 실행 이제 가중치와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제 마이너스 20인 경우에는 이제 88,760이 굉장히 높죠. 이런 식의 이제 가중치를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그 19는 이제 15라는 가중치를 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중치를 이와 같이 설정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이스니스와 타임 슬라이스는 어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요. 지금 현재 그 실행되고 있는 모든 이제 가중치와 그리고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가중치의 비를 따져가지고 전체 이제 스케줄링 레이턴시의 이제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A, B가 이제 지금 프로세스 그 메모리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A의 라이스니스는 마이너스 5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B의 라이스니스는 0입니다. 그렇다면은 각 이제 프로세스마다 이제 할당된 타임 슬라이스를 이제 구해 보면요. 아까 전에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5가 이제 3121이에요. 그다음에 0은 1024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좀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3000, 그 다음에 1000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A의 타임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전체 프로세스의 이제 전체 가중치의 합은 4000이고요. 4000이고, 그리고 A는 지금 현재 웨이트가 3000이기 때문에 전체 레이턴시에 대해서, 전체 스케줄러 레이턴시에 대해서 3000, 4분의 3만큼 이제 얻습니다. 그래서 48 곱하기 4분의 3, 즉 36ms만큼 이제 그 타임 슬라이스를 가져가야 되고요. B는 이제 그 나머지인 12ms만큼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V런 타임도 이와 같은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V런 타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실제 그 런타임 아까 전에 이제 그 공정 배분 스케줄러, 결정로적 공정 배분 스케줄러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마다 이제 패스가 스트레이드만큼 증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약간 V런 타임도 패스와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스트라이드를 실제 실행 시간 곱하기 그 다음에 자기의 가중치의 비를 이제 그 디폴트 가중치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중치의 비를 이제 산정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실제 실행 시간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보면은 프로세스 A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미스가 -5였고 그리고 가중치가 3000이었기 때문에 웨이트 제로가 아까 전에 이게 디폴트 가중치니까 이제 1000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시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A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행 시간의 3분의 1만큼 계속 이제 실행 시간이 더해져 가지고 버추얼 런타임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아지면은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는 런타임이 적게 더해져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스케줄링 이제 타임이 돌았을 때 그 다음 프로세스로 이제 지정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CF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레드 블랙 트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레드 블랙 트리는 셀프 밸런싱 바이너리 트리의 일종이고요. 모든 서브 트리 노드 높이차가 1인 트리입니다. 그래서 즉 탐색 시간이 굉장히 빠르겠죠, 실제로도. 그래서 실제 레드 블랙 트리에서 어떤 특정 노드의 탐색 시간은 5L, 5L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할 때 레디 큐하고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이런 이제 레드 블랙 트리라는 자료 구조 형태로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보관을 하게 되고요. 슬립 상태가 되면은 트리에서 이 노드를 이제 제거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효율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IO 프로세스하고 이제 슬리핑 프로세스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하고 이제 B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 중인 환경일 때 B가 이제 10초 동안 이제 IO 작업 중이어가지고 잠깐 슬립 상태로 이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B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A보다 무조건 V 런타임이든 런타임이든 어쨌든 10초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다음 실행 프로세스로 무조건 B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것도 무려 10초 동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A가 그 V 런타임이 10초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A가 10초 동안 돌겠죠. 그래서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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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프로세스마다 10초간 이제 10초가 이제 돌았을 때 이제 스타베이션 상태가 이제 걸리게 될 겁니다.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IO에서 방금 전에 이제 복귀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드 트리에서 가장 이제 적은 V 런타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지금 현재 이제 10초가 뒤쳐지게 지금 현재는 이제 10초가 뒤쳐진 컨디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IO에서 이제 바로 복귀했을 때 그 실제 V 런타임을 이제 산정을 하는 게 아닌 지금 현재 실행 중인 그 환경에서의 가장 적은 V 런타임으로 이제 산정받게 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심한 스타베이션을 막아둬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실행 중인 그런 이제 프로세스하고 그다음 준비 중인 프로세스의 그런 이제 시간 그런 차를 조금 더 최대한 이제 줄여주게 이제 만든 게 CFS 스케줄링에서 이제 IO 프로세스나 이제 슬리핑 프로세스를 대처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